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포트 경마의 일부 순서입니다. 3월 20일 일경마를 가지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변함없이 도와주실 분입니다. 백돈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토요경마도 상당히 좀 어렵다 이런 좀 평가를 내는데 일요 경마가 조금은 난이도가 높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좀 평가하고 싶어요. 백돈 위원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요경마는 딱 한마디면 될 것 같아요. 더 어렵다. 자, 혼전도가 더 강하고요. 기존의 월말 편성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상당한 난타전입니다. 출전도 수도 워낙에 많고 지금 마필의 능력도 정리가 안 돼 있고요. 선행과 선입 정리된 전개도도 없고 마필의 당일 상태와 전개 그리고 최근의 잠재력까지 꼼꼼히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당일 상태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많은 마필들이 출제하고 있고 조금 어렵다, 까다롭다 이런 평가를 내는데 무엇보다도 주로 컨디션 꼼꼼히 좀 살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가 좀 부산 주로가 좀 가벼웠다면 서울 주로는 비가 많이 내지 않기 때문에 주로 컨디션도 좀 꼼꼼히 살펴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차분히 자기 페이스만 유지해준다면 다시 한번 선전이 가능한 뚝심마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래를 맞지 않고 차분하게 전개를 해준다면 대군마마의 객관적인 능력은 충분히 이번 편성에서도 무시할 수 없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선, 4선 가장 최적의 전개를 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건 저는 7번 해마로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전개적 이점을 챙길 수 있는 회복세를 보이는 해머라의 선전을 우선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직전에 보여준 능력이라면 충분히 이번 경기에서는 다시 한번 선전 자체는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고 항상 안말경주는 좀 이변의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자 이런 표현을 좀 써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일요경마에서 첫 번째 경주가 좀 안말경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1경주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 출마표 보시죠. 일요 1경주입니다. 국내선수 등급 1000m 별정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안말들 간의 대결 총 12주의 마필이 게이트를 세우고 있습니다. 좀 이변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도 어느 마필의 선전을 우선적으로 기대할 거냐 그리고 상대 세력에서는 복병권 전령은 또 어떤 마필에 관심을 가질 거냐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백돈 위원, 이번 경주의 입상 기대치가 좀 높다. 어떤 말이 될까요? 내선에 있는 1번마 고운매의 직전에 아쉬움을 풀어줄 수 있는 경주를 만났다. 먼저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월 달의 경주 이후에 평골절로 인해서 주기가 늘어졌습니다만 재검 때 모습이나 훈련 때 모습, 회복세가 워낙에 좋아서 직전의 공백전도 많은 인기를 끌었었고 많은 기대감을 모았던 마필이었습니다. 아쉬움이 있었던 건 마필의 능력이 부족했다라기보다 당시 우승을 차지했던 4번마 아르고 플라잉의 문세용 기수가 발주 이후에 내측으로 갑자기 들어오게 되면서 1번마 고운매의 주행을 방해했었죠. 다리가 걸리면서 하마터면 기승을 했었던 문정균 기수가 낙마를 할 뻔했습니다. 차분하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4위권이었습니다만 지금의 모습으로 지금의 상대와 능력과 모든 전개 요건을 따졌을 때 1번마 고운매의 선전은 기대감을 앞섰다 평가하겠습니다. 예, 지난 경주 이게 경마의 하나의 변수라고 생각해. 경주를 하다 보면 이런 진로 영향 때문에 좀 입상시험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번마 고운매 저 역시도 이번 경주는 좀 선전을 기대하고 싶다 이렇게 좀 편식이 있고요. 상대만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백동현 상대만은 어떤 말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데뷔전 이후 기본 스피드감과 탄력에 대한 여유가 좋았던 마필이죠. 바로 6번 말 러너퀸입니다. 우선 산통과 부종 때문에 주기가 좀 늘어졌다는 단점은 있습니다만 훈련 때나 준비하는 과정의 모습 자체는 상태는 충분하게 여유를 만들어 왔던 모습이고요. 데뷔 전에 티즈킹이 이끄는 흐름도 견뎌낼 만큼 기본기에 있었고 직전에는 마필의 능력이 부족했다라기보다도 게이트의 요건을 극복하지 못한 좀 불리한 전개 속에서 아쉬움을 남겼다는 판단입니다. 게이트 6번이고요. 안쪽에 1번마 고운매와 한두 두두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흐름이 전반적으로 스피드가 강한 마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전개를 풀어나갈 수 있는 6번마 러너킨 우선적인 관심권의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역시 데뷔전 이후 두 번의 경주 기본 스피드감에 대한 여유가 좋았던 2번마 클레이슛이 선두권을 공략할 수 있는 경주를 만났기 때문에 선행 1순에 대한 염려도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적으로는 고운매와 클레이슛, 러너킨 3파전의 구도 속에서 나머지 마필들은 좀 복병권의 세력으로 치부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이 중에서도 가장 훈련시 모습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마필 한두를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3번마 골드캐비어란 마필, 데뷔 이후 두 번의 경주를 정말 보여준 걸음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직전 경주부터 훈련에서의 변화가 좋아서 얼마나 뛰어줄까 가늠해봤던 마필인데 스피드에 대한 변화가 또 굉장히 좋아졌던 마필이었고요. 저 이번에도 훈련시 모습은 보면 주폭이나 탄력은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 마필에 비해서 전력차는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계속 좋아지고 있는 이 마필이라면 3위만 하더라도 절반의 성공은 충분하다 평가하겠습니다. 예, 백동현이 복병권 세력으로서 3번마 골드캐비어를 말씀해줬고요. 저 역시도 1번마 고운매의 상대마를 2번마 클래시. 2번마 클래시는 이제 선두권을 장악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성을 보였다 하지만 선두권을 나섰을 때 좀 더 띄워주지 않겠냐를 평가하는데 외곽에 있는 8번마 지니스가 어떤 모습을 보느냐 또 따라서 이 클래시의 전개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6번마 러너케이는 저 역시도 백동희 위원이 말씀한 전개가 상당히 불리했습니다. 게이트가 불리해서 이런 점에서는 6번마 러너케이 역시 저 역시도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렸고 백동희 위원이 3번마 골드캐비어를 복병권으로 말씀드렸는데 저는 신의 마필인 5번마 베트타임이라는 마필을 여러분들한테 복병마로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5번마 베트타임 같은 경우는 기록을 보면 좀 떨어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저는 근성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보여지고요. 순발력도 절대 뒤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 5번마 베트타임도 꼭 관심을 한번 가져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요 2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300m 결정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1개의 마필이 출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경주를 첫 번째 이제 승부 경주로 좀 지정해 봤습니다. 저는 이 전반부 쪽이나 마지막 경주에서 이제 승부 경주를 지정하면 좀 심적 부담이 크다고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1경주나 2경주 쪽에서 승부를 정하게 되면 좀 긴장하게 되고 좀 더 부담감이 오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제가 2경주를 승부로 잡았던 이유는 과연 7번마 허니버터 니노가 지난 경주 잘 뛰었다고 해서 정말 이 마필이 능력 위에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주목해 보겠고요. 저는 7번마 허니버터 니노라는 마필을 놓고 가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이번 경주에서는 좀 가감히 노려야 될 마필이 한두가 있다고 보십니다. 지난 경주에 분명 사연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마필이 있어요. 저는 그 마필에 상대적 인기에 좀 밀려 있을 거예요. 그 마필을 놓고 가감히 중배당 이상까지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 상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300m 결정 시형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4조의 마필이 데이트를 꽉 채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정 A형, 별정 B형, 별정 C형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별정 C형, 이 경주는 약간의 최근에 들어서 경주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 상경주는 백돌위원이 전개도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개들어 풀어드릴 오늘의 3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총 14마리 풀게이트 접전 구도죠. 편성을 보는 순간 좀 머리가 지끈 아플 정도로 능력 부진 마필들 간의 기복 접전 구도입니다.
어떤 마필들도 이번 편성이 아닌 다른 편성을 부여받았을 땐 좀처럼 눈이 가지 않을 만큼 기존의 모습에서 능력적인 모습에서 변화가 좀 적은 마필들의 접전 구도이기 때문에 상대적 고심이 심했던 경기이지만 마필의 전개적인 특성과 준비에서의 여력감, 이번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모든 종합적인 조건을 판단했을 땐 능력적 우위는 분명히 드러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3번, 7번, 10번, 13번. 사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치열한 접전 양상이 그려질 모습인데요. 자, 초반부 전개는 스피드에 대한 변화가 좋은 7번마 에바로드가 다시 한번 선두권을 빠르게 진행해 나갈 걸로 판단이 됩니다. 뒤이어 안정감이 좋아진 13번마 신비정상도 이제는 선입권에서의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힘에 대한 여유가 좋은 3번마 럼파이커, 또한 취입의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는 10번마 테이크 찬스까지 이 두의 마필은 차분히 선취권에서 두 마필의 틈새를 노려볼 수 있는 경주로 판단이 됩니다. 7번, 13번, 3번, 그리고 10번까지 4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치열한 접전 양상이 그려질 텐데 무엇보다 단연 기대감이 앞서 있다. 그중에서도 전개적인 성과에서는 가장 기대감이 크다라고 평가하는 마필은 바로 13번마 신비정상이란 마필입니다. 데뷔전에서 입상 이후 나머지 이후의 경주들에서는 정말 졸전 아닌 졸전, 정말 능력적인 모습에서 기대감이 떨어졌던 전력이에요. 무엇보다 주행이 덜 잡힌 느낌, 스피드에 대한 변화가 워낙에 없었기 때문에 항상 좀 밋밋한 걸음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무엇보다 최근 두 번의 경주를 통해서 보여준 마필의 스피드감은 이제는 서서히 마필이 주행이 잡혀간다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직전 경주에서 보여줬던 외곽에서의 스피드, 이번 경주 내선 자체에 강한 선두권의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페로비치 기수의 연속 기습이라면 충분히 전개를 끌어나갈 수 있는 13번마 신비정상, 성장세에 대한 전개에 대한 기대감이 앞서 있다 평가를 하겠습니다. 자, 후차권에선 힘에 대한 여유가 좋은 10번마 테이크 찬스의 타이밍에 좀 더 기대를 가지는 경주입니다. 역시나 테이크 찬스란 마필은 스피드보다 힘에 대한 여유가 좋은 마필이죠. 매번 타이밍이 늦은 모습으로 착순권에만 머무는 모습인데 가장 중요한 점은 최근에 테이크 찬스가 뛰어왔던 편성들을 보시면 선두권의 흐름 자체가 만만치 않았던 흐름이었습니다. 최근 대비 가장 선두권이 약해진 이번의 흐름이라면 한 템포 빠른 추입이 가능해진 상태 우선 테이크 찬스. 충분히 이번 경기에서 노림수의 타이밍은 앞서 있다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3번마 럼파이커의 취입력도 결코 무시할 수 없겠죠. 자, 부산에서 올라와서 차분하게 서울에 적응을 하는 모습인데 역시 이 마필도 힘에 대한 여유가 좀 강한 마필이죠. 직전 경주에서는 순간적으로 발주 이후에 흐름에 밀리면서 타이밍을 완벽하게 뺏긴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자,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여유감은 확실하게 직전보다 상태에 대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역시 타이밍 자체를 무시할 수 없다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7번마 에바로드라는 마필이 보여준 걸음은 크지 않습니다만 직전 경주 스피드에 대한 변화가 상당히 우수했죠. 추진 없는 모습 속에서 마필의 기본 중속만으로 선두권을 가담하는 모습, 끝걸음에 대한 여유도 이제는 지구력에 대한 보강을 착실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초반부 먼저 선두권을 편안하게만 장악을 해준다면 최적의 전개만 끌어내준다면 역시 강한 상대 없는 만큼 버틸 가능성에 대한 염두는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결론적으로 회복세가 좋은 마필 13번마 신비 정상을 필두로 10번마 테이크 찬스, 3번마 럼파이커, 스피드에 대한 기대감이 좋은 7번 에바로드까지 4두의 접전이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3경주였습니다. 전개도를 들어보면 그 4두의 마필이 이겨낼 것 같은데 그 외 여러 마필이 포진한 경주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도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뭐 지금 예상지 같은 경우를 가지고 계시다면 좀 체크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3세마는 순말 거세마가 55 그리고 앞말이 53kg. 여기 이제 4세 이상 마필들은 순말 거세마가 56 그리고 앞말이 54인데요. 무엇보다 이 시형은 최근 전적에서 2차까지 온 마필, 3전 안에 2차가 온 마필이 1킬의 부진이 늡니다. 거기에서 좀 늘어나고 그다음에 3차권에 왔던 말은 0.5kg가 늘어요. 이런 부분을 한번 꼼꼼히 따져보면 과연 어떤 말이 좀 더 부중의 혜택을 받았을까 이런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 하나만 좀 물어볼까요? 9번마 골드 패션이에요. 지난번에도 물어봤던 것 같아요. 골드 패션 좀 어떻습니까? 상태적인 모습은 역시 좋습니다. 직전에도 상태의 모습 자체는 여유감이 있었고 분명히 타이밍만 잘 잡아간다면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전력이었는데 역시 흐름에 밀렸던 모습이 타이밍을 못 잡았다 판단하고 있고요. 역시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과정의 여유 자체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이 마필에 대해서는 취입의 가능성을 열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의 마필 보면 뭐 12번마 밝은 내일이라는 마필도 최근 따라가는 전개에서 입상도 성공했고
지난 경주도 따라가는 전개에서 이전보다 지구력이 좀 늘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 경주를 살펴보면 그래도 부중의 혜택을 좀 보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그 백돌 위원이 충마급으로 말씀 13번마 신비정상이라는 마필도 어찌 보면 1월 달이나 지난 경주 때 보면 55를 달았어요. 근데 입상 경험이 없죠. 데뷔 전에 입상을 했던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13번마 신비정상도 마이너스 1kg 감량 이점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저는 딱 한 마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지난 경주에 보여준 걸음도 있겠지만 14번만 나봉캐슬이라는 마필이 3세 마필로서 그래도 나름대로 상대마보다는 좀 부담 중량 혜택이 좀 있지 않냐. 그래서 14번만 나봉캐슬이라는 마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동위원이 정리를 하자면 뭐 13번만 신비정상을 중심해서 10번 테이크 찬스, 3번만 럼파이커, 그리고 7번만 에바로드까지 말씀해 줬는데 저는 14번만 나봉캐슬이라는 마필 딱 한 마필만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겠습니다. 백돌위원 지난주 대상경주죠. 서울 마중 18장인데 대상경주 해마루의 글로벌 주죠. 55배 저런 배당은 끝까지 외쳐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엄청난 배당을 더군다나 특히 이제 대상경주 큰 대상경주에 총 16두가 출제한 경주에서 적절히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지 않았나, 또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한 보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번 주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실 당부드렸고, 백동위원이 준비한 경주는 4경주입니다. 4경주 출마표 보시죠. 일요 4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0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조의 마필이 게이트를 쫙 채우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는 복병마도 도사리고 있다고 보십니다. 근데 그래도 인기마에 조금은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있는 경주인데요. 과연 백돌 위원이 어떤 말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돌 위원.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 4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매주, 매경주 좋은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환희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4경주 자체에서는 정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마필이 출조했을 때 굉장히 개인적으로 4대가 잘 맞는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바로 9번마 아메리카 드림이란 마필입니다. 공백전이었던 1월 30일 때는 마이더스 로드를 놓고서 승부처 한 방으로 정리를 드렸고, 직전의 경주에서는 또 빙고스타를 놓고 또 승부처에서 한 방으로 정리를 드릴 만큼 아메리카 드림이 출전하는 경주에서만큼은 저 역시도 기분 좋은 적중을 계속해서 읽어드리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아메리카 드림을 중심에 놓고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 마필이 스피드에 대한 여유감이 좋았던 마필인데 주행 거부가 있었던 경주 이후에 재검을 치르고 나서 다시 한번 최근의 모습은 역주행 상당히 돋보이는 모습이죠. 자, 가장 중요했던 건 직전 경주에서 게이트가 밀리고 나서 흐름에 밀리면서 중후위권까지 밀렸는데 직선 탄력만으로 다시 한번 앞선에 나섰던 마필을 위협했을 만큼 기본적인 탄력에 대한 변화가 너무나 우수한 마필입니다. 안쪽에 있는 마필들의 몇 두가 선두권을 진행하더라도 차분하게 선의권 전개를 펼쳐준다면 아메리카 드림 어떤 전개라도 이번 경주에선 확실히 능력적인 측면, 전개적인 측면에서 자신감 있게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후차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기를 보유한 전력들이 몇 두가 보입니다. 안쪽에 있는 1번마 아웃킥과 2번마 플라잉 볼트, 스피드가 좋은 3번 MJ 앞부터 훈련 시 변화가 좋았던 5번마 포에버킨, 기본기 좋은 6번마 성은마루와 최대 복병이 될 수 있는 8번 굿대시까지 한 대여섯 두 정도가 치열한 접전이 벌어질 텐데, 저는 역시 이렇게 표현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메리카 드림을 제외하고 훈련 시부터 너무나 상태가 좋았던 마필이 한두가 있었기 때문에 전개적인 이점까지 고려했을 때 강한 자신감으로 자신 있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공백전에도 선전했던 마필 9번마 아메리카 드림의 선전을 좀 기대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렸고, 후차권에선 여러 마필을 거론해서 과연 어떤 말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저 역시도 상당히 궁금한 경주인데요. 많은 성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요 부산 중계 1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2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4대의 마필이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경마에서 보면 주로가 엄청나게 이제 포화 주로죠. 포화 주로에서
매 경주가 그 각 등급의 기록이 신기록이 쏟아질 정도의 주로가 가벼웠었습니다. 과연 일요 경마 때는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 주로 컨디션은 또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이 선행력이 있는 말이 이겼다 그러면 일요일 날 또 앞에서 싸우면서 추임마들이 올라와서 또 이변을 일으켰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런 부분을 일요 경마에서 좀 차근차근 주로 컨디션까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저희들이 그래도 옥석을 좀 가려야 될 것 같아요. 백동희 의원은 어떤 말에 관심 갖고 있습니까? 일단은 뭐 안정감이 좋았던 마필이죠. 바로 13번마 새로운 스텔스입니다. 주행 심사부터 열감이 좋았고 데뷔 전 7마 신차 낙승. 자, 이전째에서는 무리한 전개 때문이었을까요? 다소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직전 경주에선 다시 한번 완벽해진 걸음을 보여줬습니다. 당시에 상대가 공백전이었지만 워낙에 걸음이 강했던 천혜무봉이 잘 뛰었기 때문이지 새로운 스텔스도 상대 대비를 비교했을 땐 굉장히 역주가 돋보였던 전력이었죠. 선취입이 자유롭고 내선 자체에 몇 두가 선행을 나서더라도 힘에 대한 여유가 좋은 만큼 아직은 보여줄 거라면서 앞서 있다 평가하겠습니다. 예, 13번마 새로운 스텔스, 선취입이 자유롭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말 같아요. 상대만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상대만은 어떤 말에 관심 갖고 있습니까? 직전 경주에서도 회복세를 한번 기대해보자 말씀을 드렸던 세력이 바로 9번 마하루였습니다. 늘어난 부중 때문에 1월 15일 때 정말 졸전 아닌 졸전, 꼴등을 하면서 정말 치욕적인 모습이 있었는데 재검을 치르고 나는 모습에서 상태가 의외로 좋아서 변화가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찌됐던 강한 상대팀에서 3위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회복세를 보여줬었죠. 9번마 마하루도 이렇게 표현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마필 역시도 뭐 선취입이 굉장히 자유롭죠. 직전 나름 강한 상대팀에서도 열감이 좋았고 이번에는 외선 3등급의 모닝대로란 마필과 병합돼도 앞서 나갈 탄력만큼 힘적인 모습의 여유감이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인 기대감이 앞서 있다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10번마 라온베라가 직전 경주 서승훈 기수가 정말 차분하게 선두권을 장악해내면서 굉장히 여유 있는 우승을 차지해줬습니다. 초반부터 무리한 선행이 아니었고 마필의 기본 스피드감으로 앞선을 장악해줄 만큼 최근의 모습보다는 스피드에 대한 변화가 워낙에 좋아졌기 때문에 이 마필의 선두권 장악 능력까지는 기대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안쪽에 있는 2번마 천하통일이란 마필이 변비산과 골 연골증 때문에 좀 수술하고 나서 주기가 좀 많이 늘어진 모습은 아쉽습니다만 공백 이전의 기본 능력 그리고 재검 때 모습이나 훈련 때 모습은 의외로 상태 자체가 가벼운 모습이 있기 때문에 회복세에 대한 염두 자체는 필요해 보입니다. 예, 좋습니다. 13번마 새로운 스텔스 중심에서 9번마 마하루, 10번마 라온베라를 말씀했는데 주로 컨디션에는 10번마 라온베라가 다시 한번 선두권을 장악할 수 있겠지만 안쪽에 있는 4번마 퍼펙트 우미어라 마필도 결코 느리지 않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저는 1200m가 역시 적정 거리라고 평가하는 마필이 14번마 쿨런이라는 마필입니다. 여기서도 13번마 새로운 스텔스를 중심해서 9번마 마하루, 10번마 라온베라를 좀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리는데 백동희 의원은 거기에 이제 좀 2번마 천하통일이라는 마필이 재검 때도 워낙 잘 뛰었기 때문에 2번마 천하통일을 역시 이제 상대마로 좀 지목을 해봤고요. 저는 좀 인기에서 조금은 밀려있겠지만 14번마 쿨런이라는 마필을 좀 더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요 5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3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4대의 마필이 게이트를 마치고 있습니다. 쉽게 보면 쉬울 수 있는데 엄밀히 세밀하게 따져보면 이 경주도 정말 만만치는 않을 거야. 조심스럽게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 백동희 의원, 이번 경주 좀 선정을 기대하는 마필 어떤 말이 될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편성이라고 좀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딱 봤을 때 편성을 구도를 봤을 때 이 편성은 좀 이변이 발생할 편성이다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편성이 좀 그런 느낌이 좀 강했었던 경주였는데 꼼꼼히 한두 한 대 체크해 봤을 때 그래도 보여줄 걸음에 대한 여력감이 좀 남아 있지 않을까, 좀 상승세가 기대되지 않을까 평가하는 마필은 저는 11번마 두만강입니다. 주행 심사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고 데뷔 후 두 번의 경주는 기대보다 좀 실망감이 앞섰지만 직전의 경주에선 탄력에 대한 모습 자체의 여유감이 상당히 좋아졌죠. 물론 승급전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상대 마필들이 앞선 스피드를 보여하더라도 힘에 대한 여유가 적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좋은 준비를 마쳐준 11번 두만강의 힘에 대한 여유에 기대감이 강한 경주입니다. 좋습니다. 잠깐 먼저 물어볼까요? 두만강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 흙을 맞고 뛰면서 잘 뛰었다고 또 망사가면을 신청하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지난 경주가 앞에 제가 봤을 때 나본캐슬하고 아름다운 수인가요? 그 두 마필이 싸웠던 경주입니다.
선행이라고 생각지 않은 두마필이 나와서 선두권에서 경합을 했던 레이스에서 두만강이 선전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두만강이라는 마필이 원래 잠재력이 있었고 잠재력을 터지는 시점 자체에 그 경준을 만났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물론 직전보다 상대가 강해졌던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저는 보여줄 거림이 더 많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만강의 선제를 기대합니다. 예, 좋습니다. 저는 지난 경주보다도 이번 레이스가 상당히 빨라질 것 같은데 과연 어떤 경우가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상대방으로 지목한 마필은 어떤 말이 있을까요? 직전 경주에서 MC께서 많은 애증을 가지고 계신 마필일 것 같아요. 이번만 승리 엔젤이라는 마필이 외선 게이트에서 좀 불리한 전개를 펼치고도 그래도 끈끈한 모습으로 3위권에 마크를 해줬죠. 순발력에 대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최적 전개가 가능해진 이번의 경주라면 우선적인 관심거리 세력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4번마 조아라가 객관적인 능력에서 분명히 앞서 있는 것도 사실인데 불리한 이 외선 전개를 어떻게 극복해낼지 좀 고민이 됩니다. 하지만 기본 능력에서는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상대들이기 때문에 우선적인 염두는 필요하다는 판단이고 8번마 은산덕혜가 직전 경주 깜짝 3위권의 모습을 보여줬었죠. 한동안 컨디션이 많이 떨어졌던 모습이 있었다면 직전의 모습 자체는 스피드나 탄력에 대한 변화가 기대 이상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체 자체가 아직도 뻣뻣한 모습이 있어서 경주를 치르면서 좀 풀어나갈 면은 있습니다만 경주를 치를수록 훈련을 할수록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만큼 8번마 은산덕혜의 변화 가능성도 염두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너무 고민이 많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승리 엔젤이라는 마필을 저는 지난 경주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표현을 했을 겁니다. 정말 빈기마지만 이 말이 못 뛰어왔던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을 거예요. 저는 흙을 맞았기 때문에 제대로 뛰어주지 못하고 있다. 주행심사 때 근성 있는 모습을 했다. 데뷔전도 선두권 장악이 아닌 선두권 외곽을 전개하면서도 뚝심력 있게 여력감을 보였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1200m도 선입으로 쫓아가서 이겨냈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승급해서 따라가는 전개에 내선을 선택하면서 내체가 좀 기대했죠. 힘이 좀 덜쳐서. 근데 아직까지도 흙에 대한 반응은 좋지 않다라고 평가하는데 승리 엔젤이 선두권을 장악한다면 좀 더 수월한 전개를 펼쳐갈 수 있겠는데 문제는 7번마 파이어폭스란 마필이 뭐 단순한 선행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난 창세를 넘어가는 불량줄에서 이런 순발력도 발휘했기 때문에 과연 2번마 승리 엔젤이 어떻게 뛸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싶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 말을 하나 꼭 관심을 가져보십시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13번마 승리사랑이란 마필이에요. 13번마 승리사랑은 추임력으로 싸우는 마필은 분명합니다. 근데 데뷔전 초에서 보면 발주가 좀 떨어졌던 말인데 빠르지 않는 레이스를 하지만 김혜성 기수가 외곽 선두권에 가담하는 순발력까지 변화를 줬던 말입니다. 1번 게이트에서 늦발하고 좀 졸전, 지난 경기 1700m입니다. 전 1700m 이 부분은 잊으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평가를 합니다. 자, 13번마 조아라, 13번마 승리하라. 백돌리는 좀 어떻게 생각해요? 저 역시도 관심거리 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저는 이제 두만강을 좀 더 높게 평가할지 사랑을 높게 평가할지 고민을 하다가 저는 두만강의 잠재력이 좀 더 우위를 줬던 점이고요. 저 역시도 승리사랑의 추입에 대한 가능성은 염두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예, 좋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경주에 이 경주도 안말 경주인데 저는 그냥 두만강 레이스보다는 이번 레이스가 좀 빠르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평가를 내렸고 어찌 보면 승리 엔젤도 그런 표현을 했죠. 흙을 맞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오히려 저는 그래서 반대로 추임말을 좀 들고 나섰고 백돌리언은 두만강이란 잠재력 기대치, 두만강은 뭐 주행심사는 워낙 잘 뛰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두만강의 잠재력 기대치 높게 평가했고 저는 13번 승리사랑 내심 두 마필이 동반 입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요 부산중계 상경주입니다. 통해서 5등급 1300m 현직계획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0대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 약간 이제 부진형 마필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마필 간의 이제 접전인데 그래도 옥석을 좀 가려야 될 경주로 보여집니다. 백돌리언 어떻습니까? 좀 꼼꼼한 체크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 편성이라면 이 정도의 상대들이라면 선두권 가담이 가능해진 9번마 로켓블레이드의 회복세에 좀 염두를 두고 있는 경주입니다. 데뷔전 당시에는 외곽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추진을 하면서 유현명 기수가 선두권을 장악해냈고 그 탄력을 바탕으로 지켜냈던 마필이었는데 그 이전 경주에서는 저희 방송에서도 좀 힘들다라고 좀 평가를 드렸던 것 같아요. 물론 직전의 경주까지도요. 하지만 직전의 경주를 보시면 정말 주로가 가벼웠어요. 환희의 배열이 1400을 버텨낼 만큼
그만큼 주로가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을 보시면 내선에서 3번마 초아라든가 6번마 러브킨 정도만 순발력의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경환 기수의 추진이라면 충분히 선입권 직전 최근에 뛰었던 경주들보다 편안하게 가담할 수 있는 만큼 저는 로켓 블레이드의 회복세에 염두가 필요할 듯 싶습니다. 예, 저하고 이제 정반대. 제가 아마 방송할 때 이 두 번째 경주인가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앞으로 선행 편성 만나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선행을 못 가는 레이스는 로켓 블레이드는 아직은 좀 쳐다보고 싶지 않다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로켓 블레이드의 상승세를 선전을 기대한다 이런 표현했고 상대마로는 어떤 말을 지목했습니까? 우선적인 관심은 역시 7번마 기가스피드입니다. 천해보번과 새로운 스텔스의 그때 경주에서도 저희 방송에서 풀어드렸을 때 제가 이런 표현을 드렸었어요. 기가스피드는 흐름과 관계없이 자기 걸음을 보여주는 마필이다. 흐름과 관계없이 직선에서 주폭이나 탄력은 꾸준함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다 표현을 드렸는데 역시 직전 좀 좋은 모습으로 3위권까지 보여줬고요. 상대적인 흐름 자체가 최근에 뛰었던 편성보다 느려졌기 때문에 힘에 대한 여유가 좋은 7번 기가스피드, 감량의 여건까지 좋은 만큼 우선적인 관심 세력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안쪽에 있는 2번만 임페션드 마린이 공백 이후에 계속해서 훈련을 통해서 변화를 모색해왔던 마필이었어요. 직전 경주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 그 모였던 훈련에서의 우수함들이 모여서 결국엔 저는 주폭을 보여줬다 판단하고 있는데 똑같이 이번 경주에서도 추입의 타임을 가져갈 수 있는 상대들을 만났기 때문에 힘에 대한 여유는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승급전을 치르고 있습니다만 3번마 초아라는 마필이 기본 순발력에서 충분히 발휘가 가능한 상대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 마필이 선두권을 장악해준다면 역시 이번 편성에서 재미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 초합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백돌 의원은 역시 이제 보마 로켓 블레이드의 이제 상승세 선전을 좀 기대하자 이런 표현했고 저는 7번마 기가 스피드가 전개상 좀 유리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뭐 임패션드 마린 초아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역시 이제 그 선행마가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초아가 선두권을 장악할 수도 있겠지만 6번마 러브킨도 어찌 보면 편성의 호기를 만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평가해서 6번마 러브킨을 복병마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요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7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조의 마필이 데이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인기만은 분명 존재한 경주예요. 과연 그 틈새, 그 두 마필의 상승세,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그 틈새를 도전할 마필을 틈새를 도전할 마필들의 반란이 일어날지 좀 살펴봐야 될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7경주는 백돌 의원이 전개도로 풀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개도로 풀어드릴 오늘의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700m, 총 12마리 마필 간의 접전 구도였죠. 현등급에서 기본기가 다소 떨어지는 마필들의 접전 구도고 무엇보다 대체적인 마필들이 거리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필이 이번 거리에서 어떤 변화를 보일 수 있을지 꼼꼼한 판단이 필요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마필의 기본적인 탄력과 힘, 지금까지 보여줬던 마필의 준비에서의 모습, 모든 종합적인 데이터를 고려했을 땐 역시 4두의 접전과 상승세가 기대감이 좋은 경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 4번, 6번, 7번, 4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치열한 접전 양상이 그려질 모습인데요. 자, 초반부 전개는 회복세에 좋은 회복세의 스피드감, 4번마 스마트 에어가 빠르게 선두권을 장악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뒤이어 기본기 강한 7번마 3봉이 무난하게 2선에 가담해 줄 걸로 판단이 되고요. 발주보다 중속과 종속이 좋은 6번마 샴로커도 차분하게 몰아주면서 밀리지 않는 전개를 펼칠 걸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힘에 대한 여유가 좋아서 종반 노려볼 2번마 I'm well armed의 추입에 대한 타이밍도 한 번쯤은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4번, 7번, 6번, 2번 4두의 직선까지의 역주가 계속될 텐데요. 무엇보다 마필에 대한 능력과 기대감, 회복세에 대한 믿음이 우수한 마필은 단연 7번마 3봉입니다. 국산 마필로 외산 마필과의 경쟁이란 점이 부담은 있습니다만 상대 마필들의 능력이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전혀 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마필 자체가 모래에 대한 민감성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이번 경주에 선두권을 끄는 마필들의 역주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기본 스피드감은 7번마 3봉으로선 이번 경주에서 전개적인 자유로움은 충분히 챙겨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필 자체가 교도상 등의 이유로 약간의 주기가 길어졌습니다만 훈련을 통한 마필의 여유는 워낙에 좋은 모습이고 직전에 3위권의 모습은 상대가 잘 뛰었을 뿐이지 삼봉이 못됐다고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기 앞선 7번 삼봉은 이번 경주 전개적 이점을 충분히 살려갈 수 있다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자, 후차권에선 계속되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6번마 샴로커의 힘에 대한 여유에 기대감이 우수한 마필입니다. 초속이 다소 느린 마필이라 단거리에서 매번 타이밍이 좀 아쉬운 모습을 남겨줬습니다만 최근의 경주들의 모습이 주로가 가벼웠던 점을 감안했을 때 종반에 보였던 샴로커의 뚝심은 상당히 인상이 좋았던 판단이고요. 오히려 늘어난 거리가 좀 전개를 운영하는데 좀 편하다는 판단인데 페이스 안배가 가능한 페로비치 기수의 기승이라면 상대 마필들의 전력이 강하지 않은 이번의 편성이라면 샴로커의 정말 타이밍은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다 믿고 있습니다. 또한 4번마 스마트 에어가 한동안의 고심이 심하다가 직전 경주 선두권을 장악해내면서 끝까지 역주를 펼쳐줬는데요. 마체가 얇다는 단점은 있습니다만 선두권의 마필에게 유리한 1700 거리라는 점에서 스마트 에어가 얼마나 편안하게 선두권을 장악해낸다면 이번에도 버틸 가능성은 절대 배제할 수 없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대 복병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번마 아임 웰 암드. 지금까지 보여준 걸음은 크지 않죠. 저는 개인적인 기대치는 계속해서 이마필이 훈련에서의 변화가 좋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힘에 대한 여유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훈련에서의 모습이 아직까지 실전으로 연결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간혹가다 줄어든 거리보다 늘어난 거리에서 능력을 표시하는 잠재력의 마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강하지 않은 상대들을 만난 아이메랄드 이번의 경주라면 최대 이변 도전 세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기본기 강한 세력 7번마 삼봉을 필두로 6번마 샴로커, 4번마 스마트 에어, 이변 노려볼 수 있는 2번마 아임 웰 암드까지 4두의 접전이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7경주였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 6번마 샴로커와 그리고 7번마 삼봉이 그래까지 뛰어온 모습 보면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대마들은 이제 이렇게 뭐 띵걸음이 없어요. 그래서 두 마필이 많은 인기를 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도 꼼꼼히 살펴보실 양보드리겠습니다. 자, 7번마 삼봉 조규가 좀 어땠어요? 동주 마필들과 이제 가벼운 병합 위주였어요. 강한 병합보다도 이제 가벼운 병합 위주로 마필의 몸을 풀어주는 모습이었는데 기본 발걸음 자체는 꾸준하고 가벼운 모습을 유지해주고 있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삼봉이란 마필이 우승을 했을 때가 이제 505kg, 500kg 전후반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삼봉이 여서 안 된다가 아니고요. 저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항상 거세하고 나는 마필 인기만은 현장에서 체중 변화부터 살펴보십시오. 지난번에 14kg 쪘다고 해서 그거 빠졌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보다 뒷다리 파인기 뭐 이게 여파가 오면 거세했던 여파가 오면 뒷다리 파인기 정도는 약간은 좀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현장 삼봉 같은 경우는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저는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스마트 에어가 이번에 선을 갈 수 있나요? 못 갈 이유도 없지 않나요? 안쪽에 뭐 퍼펙트 리제즈가 기존에 보여준 스피드는 있습니다만 매번 좀 무리하지 않고 보여준 중속 자체는 강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재희 기수가 의지 있게 운영만 해준다면 선행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 에어는 좀 악병마 아닌가요? 그냥 뭐 선두권을 못 장악하면 뭐 선두권을 장악했을 때도 고갯짓을 했던 말인데 지난번에 너무 손쉽게 나갔던 것 같고 퍼펙트 리제즈는 1000m 경주를 치르고 와서 1400m에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절대로 타서 들어온 건 맞아요. 근데 그 이후에부터 안말로서 부담 중량 레이팅 체계 때문에 57부터 계속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국산마 스마트 에어가 54.5, 퍼펙트 리제는 1700m에 53.5입니다. 그래서 앞에 가는 마필은 그래도 1번마 퍼펙트 리제지가 좀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두 마필의 비교 반대요? 평가를 내렸을 때는 그건 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퍼펙트 리제지가 보여준 순발력보다 저는 스마트 에어가 물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갯짓 늑발, 뭐 악벽기도 있었습니다만 기존의 모습보다 직전의 모습을 통해서 변화를 계속해서 모색해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만 없다면 스마트 에어가 선두권을 장악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먼저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게 앞에 가는 마필이 강하지 않아요. 퍼펙트 리저지 정도, 스마트 에어 뭐 이런 말들이 삼봉도 앞에 갈 수 있어요. 이런 말들이 앞에 간다면 빠르지 않는 레이스에서 건너편 직선으로 그간의 추입이 제대로 통하지 못했던 마필들 이런 마필들이 추입 타이밍을 또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9번마 파워 심포니, 12번마 교두보 이런 마필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9번마 파워 심포니 매번 1400m 아쉬움을 줬거든요.
이 마필의 그 입상 기대치 한번 여쭤볼까요? 저도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삼봉이 나가고 결국에 뭐 샴로카와 앞선에 나가는 마필들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종반에 몰아붙이는 마필들이 몇 두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만 아이메말드와 바깥쪽에 9번 파워 심포니 말씀해주신 교두 뭐 세두 정도가 이제 언급이 될 텐데 저는 끝까지 지켜봤던 마필 중에선 아이메말드를 계속 훈련에서부터 추적해 왔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준다면 아이메말드의 변화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백돌리언은 그래도 인기마의 우세, 6번마 샴노, 7번마 삼봉, 6번마 샴노커 이 두 마필의 상승을 지금 기대하고 어찌 보면 이제 복병권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4번마 스마트웨어, 2번마 IM 월드 이 두 마필을 상대마로 좀 주목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먼저 주목해보자 하는 것은 삼봉의 컨디션을 좀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6번마 샴노커가 힘이 좋다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6번마 샴노커를 이번 경주 충마급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00m 돈 주고도 못 산다고 하죠. 1번 게이트 선행마, 1번마 퍼펙트 리제제 그리고 레이스 자체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추이 타이밍 잡아가기 쉬운 마필들 9번마 파워 심포니, 12번마 교두부까지 조금 넓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면 저 친구들이 왜 이러지? 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이런 느낌도 있었을 거예요. 인기만 접전일 때 보면 큰 틀은 맥락은 같이 가는데 그 안에서 조금씩 차이가 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런 모습도 보일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한 경주 구경주도 아마 여러 가지 좀 토론을 겪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구경주 출마해 보시죠. 일요 구경주입니다. 국내선 3등급 12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 총 14조의 마필이 게이트를 채우고 있습니다. 게이트를 꽉 찼다. 정말 어찌 보면 쉽게 풀고 싶기도 하지만 이 안에 내가 그간에 관심을 갖고 있던 말은 또 어떤 말인가 이런 고민도 하게 되는 경주 같아요. 백동희 의원 어떻습니까? 저는 우선적인 상승세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마필 6번마 클린업 빙고의 선전을 우선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했던 전력이었고 뭐 스피드로 앞선을 장악했을 때 물론 더 잘 뛰어주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직전 경주에서도 무난하게 선두권을 장악해냈고 상당히 여유감이 있는 모습으로 역주를 해줬었죠. 주폭에 대한 여유도 컸고요. 물론 이번 경주를 통해서 늘어난 부중에 대한 극복이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개를 풀어나가는데 뭐 무리함은 없을 것 같은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우선적인 관심은 6번마 클린업 빙고입니다. 예, 좋습니다. 클린업 빙고 57인데도 충분히 극복 가능할까요? 500km대에 가까운 육박하는 힘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단거리 1200까지는 저는 극복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행, 선입 잘했다. 선행 가면 더욱더 많이 뛰어주는 마필인데 선입도 충분히 경쟁력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상대마로 지목한 마필 어떤 말이 될까요? 가장 좋아지고 있다. 회복세가 눈에 띄었다라고 평가를 드리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3번마 보자르예요. 보자르도 과거 뭐 끌리는 악벽 때문에 고생이 심했던 모습은 있었습니다만 안정감이 좋아진 이후에는 연투가 가능할 만큼 스피드에 대한 여유가 굉장했었죠. 10월 달에 경주 농협중앙회장배에선 천년 동안과 매니머니를 따라가는 전개로 4위권까지 압박을 했던 좋은 모습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상태가 약간 떨어진 모습이 있어서 압박을 견뎌내지 못하고 무너진 모습도 있었긴 했습니다만 기존의 모습과 비교를 했을 때 훈련에서의 성과 자체는 최근 대비 가장 좋아진 모습이기 때문에 3번 게이트의 페로비치의 기승, 충분히 선두권 장악과 최적의 전개가 가능해진 이번 편성에서 우선적인 관심 마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오마 에이피스타라는 마필이 계속해서 경주를 뛰면서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발주가 안 돼서 정말 타이밍을 잘 못 잡았던 힘이 좋은 마필이었던 반면 최근에 뛰어주는 모습은 스피드에 대한 변화도 상당히 변화가 좋아졌죠. 직전 경주 아쉬운 3위권이었습니다만 전반적인 여유감이 좋아지고 있는 오마 에이피스타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은 역시 좋아지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직전 경주 짜릿했던 기분 좋은 개인적으로는 좀 좋은 추억을 갖고 있는 10번마 제일 잘 나가가 다시 한번 출주를 합니다. 1200m 밀린 게이트라는 게 관점이긴 합니다만 가변 부중 자체 또 전개적인 모습에서 아직은 보여줄 걸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일 잘 나가의 스피드에 대한 가능성까지 염두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 순발력이 양호한 마필들이 몇 두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보면 보자르가 그 농협중앙배 이제 그 무리한 레이스를 펼쳐서 그리고 이제 컨디션 난조를 좀 보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역시 이제 3번마 보자르가 선두권을 장악하고 6번마 클린업 빙고가 선입을 쫓아가서 두 마필이 동반 입상도 가능한 경주.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경주예요. 근데
과연 이제 소르름 외곽으로 밀려 있는 13번마 나봄, 14번마 나우 그리고 공백전이죠. 8번마 다이아걸. 자, 이런 말들이 과연 어떻게 레이스를 펼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마필, 두 마필 여쭤볼까요? 승급전이어서 돌판이나 2번마 좋은 인연이라는 마필이 1200m 적정거리인 것 같아요. 이 마필은 어떨까요? 적정거리인 것도 동의를 하는데 1200 입상 당시를 보시면 매번 끝걸음의 대회는 크지는 않았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물론 이번 경주 자체에서 상대적인 감량 요건이 좋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모습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흐름 자체가 지금까지 뛰었던 흐름 중에서는 좀 가장 빠르다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검증의 요소는 필요하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마필 가장 고민을 하다가 어찌 보면 그래도 좀 가감히 이런 표현을 저는 써보고 싶어요. 1번마 트리플 라이트 어떻을까요? 조금 이마피를 들고 나오셨을 때 개인적으로 좀 놀랐는데 놀랐어요. 놀랬죠. 우선 흐름이 너무 빠르고 단거리다 보니까 좀 놀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이마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변화를 보였던 11월 달에부터 쫓아다녔던 마필이었고 최근에 상대가 좀 강했다는 느낌은 있습니다만 저랑 이제 정반대되는 거잖아요. 저는 클린업빈과 앞선에 가는 마필을 역주를 기대한다면 MC께서는 이제 그 앞선이 무너지면서 트리플 라이트가 올라오는 그림을 기대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렇다면 반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트리플 라이트란 마필이 출마라고만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 하이 등급 때 보면 선행선임으로 뛰었던 말이거든요. 근데 거리가 늘면서 선두권을 처음에 이제 장악했다가 워낙 이제 걸음이 나오지 않아서 따라가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변화가 왔는데 단순하게 보면 11월 8일 경주죠. 11월 8일 경주 때 보면 그야말로 뭐 후미권에서 취입을 했어요. 그때 썬더스텝이 끌었던 레이스에서 후미권에 취입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동영상을 올려보시죠. 기수가 낙마할 정도의 착지불량이 심했던 말입니다. 그러고 추임력을 발휘한 거죠. 근데 저는 트리플 라이트가 선입으로 뛸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트리플 라이트가 오히려 전개 이점을 살려보지 않을까. 1200m면 이런 포지션에서 1번마 트리플 라이트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여타 선행마들이 몇 두가 있어요. 그죠? 3번마 보자르하고 13번마 나봄도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나봄은 워낙 빠른 말인데 악벽 때문에 문제였었는데 지난번에 보면 선행을 넘겨주고 이겼거든요. 이 나봄 컨디션, 보자르 컨디션 순삭에 비교하면 보자르가 더 좋죠. 우선 컨디션 자체도 좋고 나봄은 저희 방송에서도 설명을 많이 드렸던 마필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애증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필의 단점 자체가 우선 제공을 받던 이유 자체가 외선에서 자리를 못 잡고 물 마시러 간다고 하죠.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좀 외곽 게이트예요. 전개를 풀어가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극복하는 데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백돌년은 이번 경주를 3번마 보자르 그리고 6번마 클린업 빙고 이 두 마필의 상승세를 좀 기대해보자 이런 표현을 했고 5번마 에피스타 그리고 10번마 제일 잘나가까지 말씀드렸고 저는 어찌되었든 1번마 트리플 라이트의 반란을 좀 기대하고 싶다 이런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자, 오늘 풀어드린 경주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들이 풀어드린 경주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늘 주로 컨디션 이런 표현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이 봄이 오면 그러니까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동안 주로가 얼었던 부분이 녹고 풀리고 이제 말라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로 컨디션은 꼼꼼히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3월달 되면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 또 그 마필 컨디션이죠. 이때 되면 그 순말들의 좀 흥분하는 모습이 상당히 좀 예시에서 많이 보일 겁니다. 이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살핀다 아니면 좀 더 슬기롭게 헤쳐나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면서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